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영어에 빠진 키위 키이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는 이번에는 문장의 5가지 형식과 그리고 그 형식에 따른 5가지 종류의 동사 그리고 자동사, 타동사 요 개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자, 먼저 문장의 오형식을 설명하기 전에 제가 필수 요소라고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에 대해서 알려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 개념이 생각이 안 나신다면은 여기 오른쪽 우측 상단에 있는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고 오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 필수 요소 중에서 주어하고 동사는 무조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장에서 하나씩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적어하고 보어는요, 동사에 따라 목적어가 붙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보어가 붙을 수도 있고 또는 목적어, 보어가 함께 나올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을 결정해 주는 게 바로 동사입니다. 영어에는 수많은 문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 5가지 형식으로 나눈 것을 바로 문장의 오형식이라고 하는데 이 개념을 정립하신 분이 C.T. 오니언이라는 영국의 언어학자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영어의 문장을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의 구성 요소에 따라 5가지 종류로 나눈 것을 바로 문장의 오형식이라고 합니다. 먼저 요약을 해주면은 첫 번째 형식인 1형식은요, 주어, 동사만으로도 완벽한 문장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형식인 2형식은요, 주어, 동사, 그리고 뒤에 보어가 붙은 문장의 형식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 문장의 형식은 3형식이라고 하는데요.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문장을 얘기하고요. 네 번째 형식부터는 조금 독특해지는데 문장의 4형식은요. 주어, 동사, 목적어가 2개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으로 5형식 문장이 가장 독특한 문장의 형식인데요. 이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보어 이렇게 4가지 필수 요소가 모두 구성되어 있는 문장의 형식을 얘기합니다.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형식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1형식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어하고 동사만으로도 완벽할 수 있는 문장을 얘기한다고 했죠. 이때 사용하는 동사를 1형식 동사라고 하는데 어떤 문법책에서는 이것을 뭐 왕래발착 동사라고 해서 어려운 한자 표현을 쓰거나 아니면은 완전 자동사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한자식 표현 같은 경우는 학생들에게 굳이 필요 없다고 알려드리고요. 그냥 목적어나 보어가 필요 없는 동사가 바로 1형식 동사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이 문장의 형식을 1형식이라고 그냥 부른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Mr. Kiwi runs라는 이 문장으로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Mr. Kiwi, Mr. Kiwi가 주어, runs 달리다, 동사. 미스터 키위는 달립니다. 미스터 키위가 달린다. 이 문장만으로도 완벽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굳이 목적어나 보어가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예시를 들려드릴게요. Forty sleeps. Forty는 또는 forty가 주어, sleeps 잠잔다, 동사. 방금 이 문장을 뭐 의역하면은 forty가 잠을 자요. 아니면은 forty가 잠자요. 이 정도가 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1형식 문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하는 동사인 runs나 아니면은 sleeps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다 1형식 동사라고 해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좀 허전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은 어떻게 달리는지 뭐 Mr. Kiwi runs fast 이런 fast 같은 수식어를 붙이거나 Forty sleeps on the sofa 이런 식으로 부사나 아니면은 전치사 구 같은 이런 수식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1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만으로도 완벽한 문장이고 이때 사용하는 동사가 1형식 동사이며 1형식 동사만 나오면은 허전하기 때문에 항상 뭐가 붙는다? 뒤에 전치사구나 아니면은 부사 같은 수식어라는 그냥 꾸며주는 말이 나온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 더 고난이도로 가면은 이 동사별로 어울리는 전치사나 아니면은 어울리는
이 부사 같은 게 수식어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단계에선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이 영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로 알아야 할 일형식 동사 리스트를 댓글에다가 링크를 넣어놨으니까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개념도 한번 공부해 보시고, 그리고 일형식 동사의 리스트를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형식 문장입니다. 이형식 문장은요, 주어, 동사, 보어가 나오는 문장을 얘기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동사를 이형식 동사라고 하는데, 한자식 표현으로는 불완전 자동사라고도 해요. 근데 그렇게는 외우지 마시고 그냥 이형식 문장에서 사용하는 동사는 이형식 동사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이 이형식 동사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한 20개 안팎으로 정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형식 동사를 따로 외워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동사가 바로 비동사인데요. 이 비동사는요, 뭐뭐이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I am a teacher 이라고 했을 때 I, 나는, am, 이다. 여기에서 만약에 끝나게 돼버리면은 나는 이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야 돼요. 보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품사가 대표적으로 명사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a teacher, 명사, 이게 보어가 된 겁니다. 영어에서는 동사 뒤에 보어가 붙는다면은 우리말 같은 경우는 동사, 즉 서술어 이다 앞에 선생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어의 순서가 살짝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어가 될 수 있는 품사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형용사인데요. 예시로 설명을 드릴게요. Louis looks sleepy 라고 했을 때 루이스는 주어, looks, 뭐뭐로 보이다, 동사, sleepy, 졸린 상태, 보어. 이런 식으로 만약에 루이스 looks만으로 끝난다면은 루이스는 몸으로 보여, 이런 식으로 문장이 끝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로 보이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루이스,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형용사인 sleepy가 졸린 상태가 바로 보어가 됐습니다. 저는 참고로 제 모든 학생들에게 형용사는요, 뭐뭐인 상태 이렇게 외우라고 하거든요. 우리말로 만약에 루이스 looks sleepy라는 문장을 의역을 하면은 루이스는 졸리다가 한 문장으로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영어식으로 직관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서 저는 영어 기초자나 아니면 중급 학습자들에게는 이렇게 직역을 하라고 항상 가르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어 자리에다가 다른 형용사로 바꿔보시고, 그리고 이형식 동사 대신에 다른 이형식 동사를 넣어서 적절하게 연습하시면 훨씬 더 영어 실력이 증가할 거예요. 어쨌든 결론은 이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보어로 구성되어 있는 문장이고요. 이때 사용하는 동사가 이형식 동사이고, 이 이형식 동사는 특수하게도 뒤에 보어가 꼭 필요한 동사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댓글창에는 제가 이형식 동사에 대한 개념 설명과 이형식 동사의 리스트를 제가 넣어드렸으니까 그 글로 여러분들이 한번 가셔서 복습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3형식 문장입니다. 3형식 문장부터 이따가 배울 4형식, 5형식 포함해서 타동사라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목적어를 항상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3형식 문장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 한 개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어, 동사, 목적어 요거 예시를 설명을 드릴게요. Marvin likes baseball 이라는 문장을 봤을 때 Marvin은 주어, likes, 을르를 좋아하다, 동사, baseball, 야구, 목적어 이렇게 해서 Marvin은 야구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 무엇이냐면은 like라는 동사를 그냥 좋아하다라고만 외우시면은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3형식 동사는요, 을르를 붙여서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돼요. 선생님, 근데 동사가 너무 많아서 이게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참 구분이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는데 간단합니다. 수많은 동사들 중에서 1형식, 2형식 제외하고는 다 타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자동사, 타동사라는 개념을 굳이 나눠서 외우지 않으시더라도 결국에는 뒤에 명사인 목적어가 붙으면은 자연스럽게 타동사화 시켜서 여러분들이 해석하게 될 거예요.
그전에는 형식에 맞춰서 대표 동사들을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동사하고 타동사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단어의 뜻만 외우신다면은 요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marry라는 동사는요, 누구누구와 또는 누구누구를 결혼하다 라는 뜻인데요. 그냥 결혼하다 라는 뜻만 외워두신다면은 나는 로렌과 결혼을 했다 라고 했을 때 I married with Lauren 이런 식으로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나는 married 결혼했다 동사 with 누구누구와 그리고 Lauren 그래서 나는 로렌과 결혼했다 했을 때 with Lauren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은 marry 자체가 타동사 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이미 누구누구를 또는 누구누구와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I married with Lauren 해버리면 나는 로렌과와 결혼하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문장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I married Lauren 이런 식으로 바로 목적어가 나와줘야 됩니다. 전치사가 나와서는 안 돼요. 이런 거 갖다가 문법 문제로 정말 많이 내고 내신에서도 내고 성인 영어 시험에서도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에 여러분들이 기초부터 잘 잡고 가는 게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을 탄탄하게 만드는 배경이 될 수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해 두세요. 제가 댓글창에는 반드시 알아야 할 타동사, 즉 삼형식 동사 리스트를 넣어드렸으니까 좀 많아 보인다 하더라도 천천히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사형식 문장인데요. 사형식 문장은 삼형식 문장과 조금 다른 점이 목적어가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그래서 주어, 동사, 첫 번째 목적어 그리고 두 번째 목적어 이렇게 목적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로 나오는 목적어를 간접 목적어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은 에게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직접 목적어 같은 경우는 을을 또는 와 보통 이렇게 우리말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사형식 문장에서 사용하는 다형식 동사는 목적어를 두 개를 간직한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순서대로 나와서 저는 학생들한테 목적어 두 개를 간직한다 라고 하는데 대부분 사형식 동사는요 주거나 받거나 라는 뜻을 가진 수여 동사라는 한자식 표현을 쓰는데 뭐 그렇게 외우셔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그냥 사형식 동사라고 외우라고 저는 보통 학생들한테 가르칩니다. 자, 예문을 직접 들려드리자면 Forey gives Louis a present 라는 문장이 나왔을 때 Forey가 주어 gives 에게 을르를 주다 동사 Louis 간접 목적어 a present 선물 직접 목적어 이런 식으로 애당초에 give를 여러분들이 주다라고만 외우면은 Forey가 루이스를 주다 선물? 뭐 이런 식으로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사형식 동사는 에게 을르를 주다 또는 받다 뭐뭐 하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형식 동사도요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많아봤자 한 25개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 댓글창으로 가셔서 이 동사의 리스트를 꼭 외워주시고 다른 동사로도 바꿔보시고 간접 목적어 대신에 다른 사람을 한번 넣어보시고 직접 목적어 대신에 다른 사물을 한번 넣어보시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해 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사형식 문장은요 삼형식 문장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다형식 동사를 삼형식화 시킬 수 있는데요. 지금 설명드리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문장의 오형식 심화 표현을 따로 정리를 해서 다음 영상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은요 오형식인데요. 이 오형식이 가장 독특한 친구예요. 왜 그러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보어까지 목적어하고 보어까지 다 필요한 문장의 형식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형식에서 사용하는 동사를 오형식 동사라고 하는데 뭐 전문 용어로는 불완전 타동사라고도 하지만 근데 그렇게 제가 외우지 말라고 하셨죠. 그냥 문법책에 나오면은 그냥 오형식 동사를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 5개에서 10개 정도만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돼요. 다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와 좀 다른 뜻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오형식 동사들은 따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call 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전화하다 또는 부르다 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5형식 문장 예시를 들려드릴게요. People call me Mr. Kiwi 라고 했을 때 people, 사람들이 call, 부른다, 누구를 전화한다, me, 나를 전화해, Mr. Kiwi? Mr. Kiwi를 전화해? 뭐 이런 식으로 잘못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5형식으로 call이라는 단어가 쓰였을 때는 무엇 을르를 뭐뭐로 부르다 라고 여러분들이 따로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call이라는 단어를 학생들한테 암기시킬 때는 을르를 부르다, 을르를 전화하다 라는 3형식 동사도 있고 을르를 뭐뭐로 부르다 라는 5형식 동사도 있다고 알려줍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생각보다 3형식을 제외한 1, 2, 4, 5형식 동사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학생들한테 많이 훈련을 시키고 강조를 합니다. 어쨌든 People call me Mr. Kiwi라는 문장을 다시 분석하자면 people, 사람들이 주어, call, 을르를 뭐뭐로 부르다, 동사, me, 나, 목적어, Mr. Kiwi,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적격 for.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깔끔하게 해석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Mr. Kiwi로 부른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형용사를 보어로 사용했을 때 예시를 들려드릴게요. Baseball makes Marvin happy. 이 문장에서 make라는 동사를 그냥 을르를 만들다 라고 하면은 야구가 마빈을 만듭니다 라는 뭐 마치 물리적으로 막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야구가 마빈을 만든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 사용한 make의 형식은 5형식으로 을르를 뭐뭐로 만들다, 마치 약간 성질이나 아니면 상태를 변화시킨 것처럼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baseball makes Marvin happy는 baseball, 야구는 주어, makes, 을르를 뭐뭐로 만들다, 동사, Marvin, 목적어, happy, 행복한 상태, 보어 해서 야구는 마빈을 행복한 상태로 만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고 야구는 마빈을 행복하게 만들다 라고 의역을 해서 이렇게 해설에 보통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어민의 사고방식인 직역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나중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happy하고 happy를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실수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행복하게가 happy거든요, 우리말로. 기초하고 중급을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직역으로 가르치는 게 훨씬 더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5형식 동사도 뒤에 목적격 보어로 뭐 투부정사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원형 부정사라고 해서 동사 원형 상태가 나올 수도 있고 뭐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다음 영상으로 제가 준비했으니까 먼저 이 개념부터 알아두시면 된다고 하셨죠. 그리고 댓글에는 5형식 동사의 리스트가 담긴 5형식 문장에 대한 개념 설명 글을 넣어드렸으니까 그 글을 한 번 더 봐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이 다른 문법적 개념, 예를 들자면 수동태, 그리고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런 개념까지도 확장할 수 있는 개념이어서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고 좋으니까 잘 숙지하시고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